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원안이 수정안으로 바뀐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입니다. 국토부 취재 결과를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여당은 수정된 노선인 강상면 종점안이 더 좋은 안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만약 예타안을 고수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감사원 감사감이고 이거는 수사감입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금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정확히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두 안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경제적이길래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이 수정된 건지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수정안이 더 좋은 안이라서 변경했다면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처음에 추진될 수 있었던 게 2021년 이뤄진 예비 타당성 조사 때문인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즉 말하면 가성비가 원래 기준이 1인데 1이 넘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1이 못 넘으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이었을 때도 간당간당했었는데 강상면하는 BC 값이 없습니다. BC 값은 국책도로 사업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수정안인 강상면안은 이 값조차 계산된 적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없을까? 과연 없을까? 국토부에서 이 논란이 좀 불거졌을 때 대한노선의 사업비를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원안보다 대한노선이 140억 정도가 더 든다. 하지만 그만큼 효율성은 더 좋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량 분산. 두 노선을 비교하면은 양서면의 총 연장은 27km, 강상면의 총 연장은 29km, 2km가 차이가 나요. 2km가 차이가 나면은 공사비도 그만큼 더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길고 중간중간에 교량, 터널이 더 많아요. 강상면이 효율이 좋다. 그러면은 증명해야 되는데 이 증명할 길이 또 없는 게 강상면하는 BC 값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강상면이 좋습니다 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수정안인 강상면안은 오히려 원안인 양서면안과 비교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심지어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바로 춘천고속도로와의 연계 가능성 때문입니다. 양서면안의 예타 보고서에도 이 사업이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 춘천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이렇게 위로 지나는 노선이죠. 이쪽에 정체가 심하거든요.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실 때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탄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정체가 심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속도로와 연결해가지고 교통량을 분산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게 당초에 있던 양서면 종점안이고요. 가미를 JCT부터 해가지고 상사창 IC, 양평 JCT에서 설악이나 강촌 IC랑 연결한다고 하면은 노선이 되게 짧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강상면 종점안을 보면은 가서 한번 다시 추가 JTC를 설치해서 설악강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방금 보셨던 노선이랑 길이 차이가 한 10k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JCT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하니까 공사비가 그만큼 더 들 수밖에 없고요.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춘천교통량 해소까지 염두에 둔 이 원안이 제시됐었고, 수정안인 강상면안은 예타 당시엔 아예 없었다는 게 취재 결과 확인이 된 셈입니다. 이렇게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춘천고속도로 연계는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다, 즉 별건이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그런 건지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2021년 9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라는 건 국가가 매 10년마다 다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인데, 국가에서 도로 건설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장기적으로 양평과 양양까지 고속도로를 잇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런 10년짜리 청사진이 왜 나왔을까 반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나중에 추후적으로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향하게 돼 있다. 연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은 남아 있습니다. 회의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남아 있을 텐데 그것도 공개를 못 하겠대요.
또 용역업체가 원래 용역이 올해 3월 달에 끝나야 돼요. 3월 달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지연이 되면서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발표를 하면서 이 용역 자체도 중단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중간 보고서나 아니면 월간 정기 보고서나 이런 보고서들이 있어야 될 텐데 보고서 공개도 안 된다. 국토부한테 자료를 요청하면은 이제는 안 줘요. 대부분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해요. 야당 의원들이 요청을 해도 안 된다. 해당 없다. 공개 못 한다. 계속 이러고 있어 저희도 답답합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격 백지화 선언으로 사안이 일파만파 커졌지만 확인해보니 장관이 단독으로 이런 사업을 백지화 결정하는 건 절차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냐 없냐 이 문제, 특혜 의혹 문제는 정치인들이 싸워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밝혀야 될 거는 양평 국민들 그리고 전 국민들을 위한 고속도로가 왜 효율성이 떨어지는 안으로 추진됐냐, 누가 이거를 바꿨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바꿨냐, 당초 이 사업 목적이 왜 사업 목적대로 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정확히 정부나 국토부에서 밝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가 밝혀져야지 양평 국민들이 10년간 기다렸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목적이 양평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